여기 보면 좌표평면 위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점 A가 여기 위에 뭐 2,6이라고 얘기를 했네. A라는 점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원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B와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 되어 있네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나는 뭐를 알아야 되겠다? 그렇지. 기울기 하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방은 뭐 여러 가지 뭐 만드는 어떤 그런 식이 있기는 한데, 그 모든 거를 통틀어 가지고 그냥 두 가지로 기울기하고 한 점을 내가 알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봅시다. A라는 점은 지금 2,6이라고 되어 있고, BC는 지금 공개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이 B를 갖다가 X1, Y1이라고 해보고, C를 갖다가 X2, Y2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서 어떤 조건이 나에게 좋습니까? 무게 중심이 바로 뭐라 그랬어? 원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 그쵸? 무게 중심은 선생님이 중점이나 무게 중심은 말씀드렸지만 평균하고 같은 의미야. 세 개를 모두 다 더하고 뭐 하는 거니? 나누기 2 하면 되겠지. 3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x1, x2 더하시고요. 그 다음에 2를 더하고, 자, 3으로 나눴더니 얘가 0이다 이 말이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 뭐 올라가봤자 어차피 0이고, 플러스 2 넘어가면 얘가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y 거 한번 해보면요. y1 더하기 y2 더하기 여기 y6입니다. 얘를 갖다가 3으로 나눠도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된단 말이네. 그러면 3은 의미가 없어지고요. 가봤자 어차피 0이니까 6 넘겨주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그래프를 좀 그려보지 않으면은 무슨 의미인지 좀 잘 알 수가 없을 거야. 쌤이 한번 그려볼게. 자, 이게 이제 X축이고요. 이게 Y축입니다. Y 이퀄 3X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보고, 여기 위에 2,6, 여기 위에 2,6이 이게 바로 이제 A라는 점이 되겠지. 됐죠? 자, 삼각형 ABC 무게중심이 원점이 되려면 얘가 뭐 이 정도로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부러졌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뭐 이 정도로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얘가 B가 될 것이고 얘가 C가 되겠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BC를 지나는 직방이니까 당연히 얘를 지나는 직방을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쵸? 자, 직방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울기가 필요하고요. 한 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울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있는 이 친구, 이 기울기는 내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기울기 얼마입니까? m이 3이다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BC를 지나는 L이라는 직방하고 여기 있는 친구가 당연히 수직으로 만날 거니까 역수의 부반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되는 기울기라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 점이 필요할 건데 이 한 점이라는 거는 뭐 B 점도 상관없고 C 점도 상관없고 누구도 상관없습니까? 여긴 중선 M이라고 해볼게요. M도 상관이 없겠지. 그치? 그런데 B나 C라는 점은 선생님이 X1, Y1, X2, Y2라고 했어. 당연히 정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내가 알 수 있을까? 여기 있는 M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당연히 M이라는 거는 BC의 중점이니까 X1하고 X2를 더한 거를 뭘로 나누면? 2로 나누면 바로 이거의 X값이 되겠지. 맞나요? 그쵸? x 2개 더한 거, x 2개 더한 거, 2로 나누니까 바로 m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m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y도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여기 있는 m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직방을 마무리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지금 이거는 니네가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설명드릴 때는 그렇구나 인 것 같은데 막상 풀어보면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가 뭐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직방 구하는 거는 뭐 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구하는 거는 뭐 단수 계산 문제니까.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A가
마이너스 2,3이라는 정보를 줬고요. 직선 m이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m과 상관없이 어디를 항상 지난다는 얘기니? 2,0을 지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결론적으로 2,0이겠구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선분 BC의 중점이, 자, BC의 중점, 얘가 Y축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양수 M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네. 그쵸?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 얘들아, 직방에서 가장 많이 응용되는 게 뭐냐면 평행이라든지 또는 뭐 한 점에서 만난다든지 또는 일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 우리가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 새롭게 하나 배운 게 바로 뭐야? 수직이야. 그치? 그래서 수직과 연관된 문제들이 필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수직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또 기울기가 뭐라 그랬어? 두 개는 역수의 부호 반대인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께 그려볼게요. 그려보면은, 자,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얘가 뭘로 만나는 거 내가 확인할 수 있냐? 수직으로 일단은 만난다. AB하고 AC가 같다고 했죠?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쵸? 이등변 삼각형은 당연히 그리면 수직 2등분을 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중점이 Y축 위에 있다고 했거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 아, X값은 무조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럼 Y값은 뭐가 되냐? 여기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됩니까? 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m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3이고 얘가 0, 마이너스 2m이니까 나는 이 직방을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직방에 대한 기울기를. 자, 이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선생님 M1이라고 해볼게. 기울기 구해보시면 뭐 0에서 얘를 빼면 2분의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 바로 M1의 기울기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M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맞지? 그럼 얘네가 지금 수직 관계이니까 얘네 둘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같아지면 되겠어? 하나 역수에 부호 반대하면 같아지겠지. 맞죠? 그럼 이 친구 역수하고 부호 반대해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 부호 반대하고 역수하면 2m 더하기 3분의 2라는 친구가 1분의 m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양쪽으로 곱해보시면요. 바로 곱해볼게요. 2m 제곱 플러스 3m 은 2니까 넘겨오면 마이너스 2가 0이다. 그러면 2m m. 자, 얘는 2가 되고요. 1 되고 얘가 3이니까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m이라는 친구는 2분의 1 또는 m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양수 m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원활하게 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일단은 이 중학교 2학년의 도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와중에서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다가 퀘션마크 딱 찍고 나서 물어보세요. 반드시 알아야 돼. 자, AB하고 AC가 같다라고 했어. 즉 얘가 이등변이란 얘기지. 그쵸?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면 꼭지각에서 밑변에다가 그으면 수직 이등분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에 수직이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등변 삼각형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끄집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수직이니까 여기에 기울기하고 여기에 기울기가 역수의 부호 반대인 관계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있는 좌표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Y축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M에 관한 식으로 좌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생각보다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들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반드시 혼자 풀어서 정확하게 이 단계가 왜 그런지가 정확하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94번 문제입니다. 자, 두 직선이거든요. 직선인데 두 개 이상의 교점을 갖는데
직선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교점을 갖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일치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지. 그쵸? 일치하지 않는 이상은 두 개 이상의 교점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알다시피 뭐 x 개수분의 이거 결론적으로 1분의 a와 여기 a 더하기 1이죠. a 더하기 1분의 여기 개수 2와 여기 개수분의 여기 a분의 1 이게 모두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같아지는 A값 구하시고 이렇게 같아지는 A값 구하시고 두 개를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 알아듣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A 제곱식이고 얘는 이제 그냥 A식이니까 여기서 A값 두 개 나오고 얘는 A값 몇 개 나오겠어? 한 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A값이 한 개 나와. 이렇게 곱하면 A에 관한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A가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니까 두 개 나오겠지 일반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얘는 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이것만 그냥 뭐 하면 됩니까? 계산하셔서 답 끄집어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2차식의 두 개와 여기 2차식의 두 개 중에서 공통인 근이 내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선생님이 왜 말해주냐면 무조건 우리는 그냥 계산하는 방식대로 계산하면은 쓸데없는 거를 자꾸 시간 낭비해서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항상 계산할 때도 조금 체킹을 좀 하시고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세 직선이네요. 1번 직선이 있고요. 2번 직선이 있고요. 3번 직선이 있습니다. 자, 좌표 평면을 6개의 부분으로 나눌 때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직선 3개를 통해 가지고 얘들아 좌표 평면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좌표 평면을 가장 작게 나누는 경우는 3개가 모두 평행한 케이스예요. 3개가 모두 이렇게 평행하면 구간이 1개 구간, 2개 구간, 3개 구간, 4개 구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알겠죠? 사실 4개 구간으로 나누는 경우를 많이 물어보지는 않아. 왜? 단순하고 모두 다 뭐 하면 되니까? 다 평행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나오지는 않지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자, 이렇게 기울기가 모두 달라요. 알겠지? 그러면 나머지는 구간이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7구간이 되는 케이스는 1번, 2번, 3번의 기울기가 모두 어떤 케이스야? 다른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가 다르니까 실제로 어떤 A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 왜? 기울기가 달라지는 케이스가 뭐 할 거야? 굉장히 많겠지.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잘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야. 어쨌든 구간이 7개로 나눠진다라는 뜻은 3개의 직선이 기울기가 모두 다르다 그 뜻이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6개. 알겠지? 참고로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케이스이기도 하죠. 자, 6개로 나눠진다라는 거는 6개로 나눠지는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하고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익히 문제에서 익히 문제는 이렇게 나왔죠.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알겠지?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과 6개의 부분으로 나눈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야.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개가 평행하고요. 하나가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구간이 1, 2, 3 이렇게 4, 5, 6 6개로 나눠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뭐 눈꽃이 나오면 되겠죠. 두 개의 교점을 나머지 하나가 지나면 얘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6 이렇게 6개로 나눠지겠네.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 쉬운 문제이긴 합니다. 첫 번째 이 상황에서 이거 기울기 구해보면은 이거 기울기 얼마입니까? y 넘어가면 m은 1이죠. 얘는. 그쵸? 얘 넘어가면은 m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죠. 얘는 기울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a분의 마이너스 1 되겠다. 그쵸? 맞죠? 선생님이 기울기 구하는 때 얘기했습니다. y분의 x의 부호 반대라고 얘기했어. 개수. 이런 것도 어쨌든 연습을 좀 해 놓으세요. 자, 기울기 얼마라고? 2분의 마이너스 3. y의 개수분의 x의 부호 반대. 알겠지? 일일이 다 계산하면서 할 수가 없어. 너네가 이제 원방 해보고 하면 알아. 되게 복잡한 문제 만나면 계산만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거든. 일일이 다 구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보면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거기서 내가 얻는 걸 얻어내야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y분의 x의 부호 반대야.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a분의 마이너스 1이 1 되는 케이스에서 a값 나올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케이스에서 a값 나오겠지.
반드시 여기에서 몇 개가 나옵니까? 두 개의 A 값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없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뭐를 구하면 돼? 교점을 구하면 되겠지. 그 교점을 여기다가 뭐 하면 됩니까? 대입만 해서 A값 구하시면 총 A값은 3개가 나온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한 중난이도 정도로 해가지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케이스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나 6개의 면으로 나눈다라는 말이나 두 개는 뭐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좌표평면 위에서 y는 mx라는 선이 있네요. 4점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했고요. y는 mx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얘다 라고 했네. 자, y는 mx의 수직이고, 그러니까는 이거의 수직이면서 이거의 넓이를 뭐 한다고? 2등분하는 직선이 얘다 라고 했네. 그러면 결국에 직방을 구하라는 문제잖아. 그쵸? 직방 구하라는 문제는 항상 우리는 뭐 생각하면 된다고? 아, 기울기가 뭐지? 라는 생각과 어디를 지나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기울기는 당연히 여기 있는 이 m하고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기울기를 내가 뭐 하면? 구하면 그거의 역수의 부호만 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직사각형에서 넓이를 2등분 하는 거는 여러분 뭐 다 알다시피 이 D하고 B에 어디를 지나면 돼? 이렇게 했을 때 중점이 바로 여기가 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D하고 B를 하든 A하고 C를 하든 둘 중에 아무거나 해서 중점을 얘가 지나면 된다라고 보면 돼. 선생님이 A하고 C로 한번 해보면 2라고 5니까 6이죠. 이거 중점 구하는 거니까 2로 나누니까는 3콤마가 될 것이고요. 5하고 13 하면 18이 되겠네요. 18 되니까 2로 나누면은 9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오케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3,9가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m이라는 친구는 얘가 지금 y절편이 없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x분의 y가 되겠죠. 그냥 3분의 9니까 m은 얘가 3이 된다라는 얘기고, 내가 필요한 기울기는 이거에 역수의 부호 반대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점을 당연히 지나면 되니까 3,9라는 이 점을 지나는 이거를 만족하는 직방을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됩니까? 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문제는 사실은 뭐 여러분 간단하게 눈에 충분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세요. 줄필요 없구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쌤이 지난번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화여고는 이 문제가 뭐 2,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광주고는 뭐 이 문제가 나온 적은 없었는데 한번 보시면 이거의 방정식에 대한 설명 중 뭐 옳은 거 골라봐라 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너희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K가 있는 친구들, K가 없는 친구들, 실수 K 값에 상관없이 내가 항상 지나는 점이나 이런 거 체크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K와 관계없이 항상 여기를 지난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얘는 1번 직방과 2번 직방의 교점을 뭐 하면 되겠어? 구하면 되겠지. 교점을 구한다는 의미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얘가 0되고 얘가 0돼야 K에 관한 항등식의 개념을 만족시킬 거니까, 얘가 0되고 얘가 0되는 걸 구한다라는 의미는 이 직방과 이 직방의 교점을 구한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교점 구하면 얘가 나온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다. 봐봐. 얘는 이 K값에 따라서 다양한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쌤이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렇게 했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보이는 이 모든 거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알겠니? 이 모든 거를 나타낼 수 있는데 나타낼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 딱 하나가 뭐 있냐면은 바로 이 K하고 엮인 이 친구만큼은 나타낼 수가 없다고. 이 친구는 왜 나타낼 수가 없냐?
일단은 얘는 나타낼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k 값이 뭐가 되면 되니까 0이 되면 되니까. 그치? 근데 k 값이 얼마가 돼야 얘가 없어지고 얘만 남을 수 있느냐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럴 순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식이 있다면 k하고 연관된 이 식만, 이 직방만 나타내지 못하고 k 값에 따라서 다른 모든 직방들은 뭐 할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교점 1,1이라는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는 이 친구 하나만 뭐 할 수 없다?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을 꼭 좀 아셔야 돼. 그래서 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네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바로 얘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나타낼 수가 없다고. 알겠지? 이거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나타낼 수 있냐? k 값이 0 되면 얘는 얼마든지 나타낼 수가 있고요. 1,1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가 있느냐? 아니라고. 2번, 얘를 1번, 2번이라고 하면 2번을 제외한, 얘를 제외한 나머지 직선들은 다 뭐 할 수 있어?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와 평행하고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직방을 구하라. 뭐 간단합니다.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이 평행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얘들아 뭐 하면 되는 거야?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지. 맞죠?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데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봐봐. 이거분의 이거에 뭐라 그랬어? 부호 반대라고 했지? 그러니까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마이너스 1이 기울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겠니? 그 다음에 얘네들의 교점이니까 이거의 교점을 구하시면 되겠다. 이거의 교점은 마이너스 4,3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기울기면서 얘를 지나는 직방을 구하면 게임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니?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스킬 하나 더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자, 얘하고 평행하다는 뜻이 뭘까 얘들아? 아까도 말했지만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겠지. 다시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 알겠어?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같으려면 평행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까지는 똑같이 써주면 돼. 2x 더하기 4y. 왜? 이게 기울기니까. 그리고 여기만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얘가 뭐만 아니면 되는 거야? 1만 아니면 되겠지. 얘가 1이 되는 순간 뭐가 될 거니까? 일치할 거니까. 맞죠? 그쵸? 그러면 그냥 평행하다는 말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고 기울기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교점. 교점은 아까 뭐 나왔니 얘들아? 마이너스 4,3 나왔다고. 그냥 얘만 대입해서 누구만 구하면 게임 끝나? K만 구하면 게임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이라는 직방이 있어요. 알겠니? 자, 평행하다 라는 말이 나오면 나는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세우세요. ax 더하기 by 플러스 k 이퀄 0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똑같이 따라와서 뭐 다른 조건에서 하나만 대입해서 k 값만 구하면 게임 끝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수직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수직은 우리가 뭐 했니? 역수의 부호 반대지. 역수의 부호 반대라는 게 이 AB의 부호를 AB 자리를 바꾸면서 둘 중에 하나의 부호만 바꿔주면 돼. AB 자리 바꾸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bx 마이너스 ay 플러스 k는 0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아까와 똑같이 조건 하나 가지고 k 구하면 되겠지. 자 여기 봐봐. 얘하고 뭐라고 얘들아? 수직이고 이거의 교점을 구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얘네 자리 바꾸면서 뭐 하라고? 부호 하나 바꿔주라고. 그럼 뭐가 되겠어?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이렇게 해주란 얘기야. 별거 없죠? x, y 개수 바꾸면서 둘 중에 하나 부호 바꿔주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의 교점이니까 이거의 교점은 마이너스 3,4가 나와요. 대입해서 k 값만 구하시면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게 가장 빨리 구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뭐 기울기 따로 구하고 또 교점 구해서 뭐 그거 생각해서 구하고. 왜 그러냐면 이러한 직방들은 대부분 이제 선택지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나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기울기를 구하고 교점 하나 구해가지고 직방을 구하잖아. 다시 그럼 이러한 일반형 걸로 뭐 해줘야 돼? 바꿔서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끝나는 거야 그냥. 아셨죠?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했네요. 직선 이것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상수 m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체크할 게 뭐냐면 항상 얘들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m과 관계없이 뭐와 관계없이 시연아 뭐와 관계없이 m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먼저 구하는 거야.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봐봐 여기 지금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 얼마예요? 이렇게 나온다고 무조건 기울기를 m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얘는 넘어갈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기 있는 m은 기울기가 아니야. 기울기는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m이 기울기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그쵸? 그러면은 얘는 지금 기울기도 몰라. 미지수니까 어쨌든. 그리고 어디를 지나는지도 몰라. 그치? 생각을 해봐. 여러분에게 직선에 대한 어떤 문제를 낼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알려주게 돼 있어요. 왜? 그래야 내가 그거에 하나에 세팅해놓고 나서 조절하거든. 예를 들면 기울기가 1이라고 하면 기울기가 1로 세팅을 해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뭐 하면 되겠어? 맞춰가면 되겠지. 알아들어? 그러면 기울기를 안 알려줄 거면은 뭐를 하나 알려주냐? 반드시 지나는 점을 하나 알려줘. 반드시 지나는 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나는 점이 m이 지금 얼마일지 모르기 때문에 m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먼저 체크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울기를 여러분이 알려주진 않고요. 기울기 알려주면 너무나 단순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세팅하면서 내가 m과 상관없이 m이 어떤 거가 되든지 반드시 지나는 점을 하나 내 체킹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갖다 또 m으로 막 묶으려고 하지 말고 촌스럽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바로 m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m으로 묶으면은 암산되죠? x 빼기 1이지. x 빼기 1이지.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1콤마가 될 것이고. 오케이? 그럼 남는 친구가 바로 얘네가 남죠? 그래 안 그래? 그럼 y 빼기 2가 0이니까 y는 뭐가 되겠어? 2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나요? 여기서 또다시 뭐 이렇게 묶고 또 이렇게 묶어주고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의 이제 수준이 되면은 아주 어려운 킬러 문제까지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빨리 계산하는 연습을 해야 돼. 물론 이제 조금 수학이 힘든 친구들은 정확하게 계산하는 연습을 선생님이 시키겠지만 니네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쌤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최대한 그렇게 문제를 푸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1,2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게 돼 있어. 알겠어? 그럼 1,2라는 점은 바로 어떤 점이야? 여기 A라는 점이 되겠지. 그쵸?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한다 라고 했네요. 넓이 이등분하려면은 당연히 BC의 중점에 해당하는 여기를 이렇게 지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아듣겠어? 그럼 여기 있는 점은 중점이니까 4하고 0입니다. 나누니까 2가 될 것이고요. 마이하고 0은 마이너스 2고요.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1,2하고 2,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보시면 자 2에서 1 빼니까 1분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빼니까 마이너스 3이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됐니? 근데 여러분이 이게 착각하지 말게 여기서 상수 m을 구하라고 했어. m을. 그쵸? 근데 이 m을 갖다가 당연히 기울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시은아. 시은아 안 된다고? 안 돼요. 알겠어? 안 된다고. 여기서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돼. 기울기 뭐라고 얘들아? 마이너스 m이 기울기야. 알겠지? 내가 구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m은 뭐가 돼야 돼? 3이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네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걸 한번 공부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볼게요. 자, 이렇게 직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직방이 있고요. P라는 점이 여기 이렇게 하나 있어요. 알겠니? 그러면 이 P라는 점에서 이 L이라는 것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즉, 이 거리가 얼마냐라는 걸 내가 구해보고 싶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 있는 P점에서 여기 있는 이 L이라는 선분까지의 거리는 있어요. 공식이. 여기 보시면 자, P점을 x1, y1이라고 하고 직방을 이렇게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거리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 분수식입니다. 일단은 쫙 그어 주시고요. 분모는 루트 씌운 다음에 x의 개수와 y의 개수, 약간 뭐 피타고라스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수의 제곱의 합을 분모에다가 써주시고, 분자는 뭐가 되냐? 분자는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절대값을 일단 씌운다 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절대값을 씌우는 의미는 뭐가 되겠어? 우리가 좌표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거리라는 거는 무조건 어떤 개념이야? 양수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음수의 좌표를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야. 지훈아, 졸리면 좀 껌을 씹든지 좀 뭔가 사탕을 먹든지 해봐. 응? 먹고 있어? 아, 알았어. 자,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여기 식에다가 여기 있는 x자리에 한 점에 x를 집어넣으시고, y자리에다가 y의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절대값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으로 외우지 마세요. 내분점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는 방식만 정확하게 외우면 돼. 이러한 공식은 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 나왔습니다. 그냥 한번 체크해볼 사람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실제 뭐 이러한 증명보다는 내가 빨리빨리 계산해내는 능력이 훨씬 더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세요. 하나만 좀 해줄게. 자, 이 점에서 이것까지의 거리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거리 D라는 거는 딱 그어주시고요. 루트를 씌워준 다음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거든. 그런데 생각보다 여기 제곱과 여기 제곱은 피타고라스의 수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뭐 3, 4, 5, 6, 8, 10, 뭐 9, 12, 15 이런 것들 있지. 근데 또 뭐 있니? 5, 12, 13, 8, 15, 17, 그 다음에 7, 24, 25까지는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알겠지? 그것까지는. 왜? 알면은 내가 빨리빨리 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얘는 3, 4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알겠니? 절대값 씌워줄게요. 여기 x자리에다가 x값을 여기를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야. 3, 4면 9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y 집어넣으면은 9 같으니까는 2, 4, 8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가 그대로 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러면 17 빼기 2니까 15니까 답은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여러분이 계산하는 연습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알아듣겠지? 원점이라면 당연히 얘는 0,0일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거리 공식을 쓰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이러한 일반형의 꼴로 만들어 놔야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공식을 뭐 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양쪽에다가 4 곱해준 다음에 기왕이면 뭐 x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가 되게끔 옮겨가지고 이퀄 0꼴로 만든 다음에 공식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내용 아니야. 얘들아, 평행한 두 직선이 있대. L1이 있고요. L2가 있다는 얘기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냐라는 얘기지. 그쵸?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거는 뭐냐면 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직방이 있습니다. 이 점과 이 직방 사이에 이 거리를 내가 지금 방금 공부했잖아. 그렇지? 내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한 점이 필요한 거야. 직방하고. 그렇지? 근데 얘는 직방 두 개만 나에게 얘기해놨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 L1을 갖다가 x 더하기 3y 빼기 1이 0이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 직방이. 알겠지? 그러면 나는 이 직방에서 그냥 점 하나의 정보만 내가 뭐 하면 돼? 얻어놓으면 돼. 봐봐.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나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나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나 당연히 얘네가 평행하니까 어떤 점에서 거리를 구하든 상관이 있겠니 없겠니? 상관이 없겠네.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점의 한 점의 좌표만 알면 되는데 이 한 점의 좌표는 x나 y 둘 중에 하나를 0 만들어 버리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0 만드는 입장에서는 개수가 뭔가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걸 0 만드는 게 편하겠지. 알겠지? 즉 y값이 0이면 x값은 바로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1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1,0에서 L2라는 직방이 있으면 L2까지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뭐 하시면 됩니까? 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의 해계망측한 공식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알겠지? 선생님 방금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볼게요. 자,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 한번 해봐, 선생님.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나는 뭐 첫 번째 거든 두 번째 거든
둘 중에 하나는 뭐에 대한 정보만 내가 얻으면 된다고? 한 점에 대한 정보만 얻으면 된다고. 한 점에 대한 정보는 무조건 x 0 하지 말고요. 두 개 봐서 뭐가 없어지는 게 편한지. 근데 어떤 게 편하냐면 항상 개수가 조금 더 크거나 그런 게 좋아. 그러니까 y에다가 0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0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지는 거니까 x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2,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구하는 거니까 거리 d는 딱 그어주시고 루트 한 다음에 1, 2니까 제곱의 합은 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고요. x에다가 2 대입하니까 2가 될 것이고요. y는 없어지고요. 얘는 플러스 3이 돼서 결론적으로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러면 요거 이렇게 약분하니까 정답은 루트 5가 답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 이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2가 된다. 실수 k 값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수학은 항상 그런 식이야 얘들아. 뭐냐면은 자, 공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얘들아. 공식이라는 게.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은 봐봐.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이게 바로 뭐였어? 거리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공식은 여러분이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공식은 미지수 하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공식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미지수가 하나도 없다면 계산을 이용해서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알겠지? 거리라는 거를 알려주는 대신에 당연히 위에든 아래든 어딘가 하나에 뭐를 집어넣겠어? 미지수를 집어넣겠지. 그러면 그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 같은 경우도 점은 미지수가 없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식에서 상수항이 미지수 k라고 줬습니다. 그렇죠? 그 대신 여기서 거리가 뭐라 그랬어 얘들아? 2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A, B에 대한 정보 이 정보 내가 다 알고 있어도 얘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식 전체에서 식값만 내가 모르니까 당연히 식값은 뭐 할 수 있는 거야? 계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에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계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미지수 하나구나 식 하나니까 내가 그냥 빨리 계산해서 구하자 생각하셔야 돼. 이런 사고가 왜 필요하냐면 원방에 가면 어쨌든 원방이 가장 어려워요. 원방은 미지수가 3개야. 알겠니? 그러면 미지수가 3개면 상황에 따라서 미지수 2개를 보통은 주고 그 다음에 조건 2개를 주거든. 그러면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내가 식을 어떻게 만들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어쨌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한번 풀어주면 이런 문제 봤을 때 이거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자, 2는 쫙 그어주시고요. 3, 4니까 얘는 5가 되겠다. 그치? 그쵸? 얘 같은 경우도 쌤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가 오면은 그냥 이거 그냥 10으로 써버리면 되겠죠. 그냥 어차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으니까. 분수가 있는 게 뭐 좋은 건 아니니까.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는 절대값 씌워주고 나서요. 2 대입하니까 8이네요. 마1 대입하니까 마3, 즉 5 더하기 k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k 더하기 5의 절대값이 10이니까 네가 10이 되든지 네가 마 10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 그럼 k라는 친구는 여기에서 5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5가 되고 k에 대한 특별한 어떤 말이 없으면 둘 다 답이 될 것이고 뭐 양수 k 구하라 음수 k 구하라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것만 답을 해주시면 되고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이 계산 좀 하시길 바랍니다. 쌤은 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쭉쭉쭉 써가지고 계산 별로 원치 않아요. 조금 더 복잡한 식 하면은 그럼 계산이 엄청나게 많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최대한 단순하고 빠르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지나고 원점에서의 거리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는 이걸 지나고 원점에서의 거리가 1인 직방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네. 그쵸?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한번 해봐. 직방은 항상 어떻게 구해야 돼 얘들아? 직방은 기울기하고 한 점이야. 그게 가장 기본 메인이야. 그냥 직방을 보라고 나오면 기울기가 뭐지? 한 점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보세요. 그럼 기울기가 뭐냐? 한 점이 뭐냐?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게 상황이 어떻게 줄든지 간에 직방 구하라 그러면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할 거는 기울기 뭐지? 한 점 뭐지? 그거야.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정보들에서 둘 중에서 누구를 내가 먼저 구할 수 있는 생각해보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해보지? 어떻게 해보지 하는 것도 처음에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쌤이 얘기했어. 좌표상에다가 계속 그려보는 거야. 방학 때 하셔야 돼. 그건 시간 많을 때. 그렇게 계속 그려다 보면 이제 문제만 보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바로바로 눈에 들어온다고. 보면은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를 지나는 직박이니까 당연히 2,1은 지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 이거를 지나고 원점에서 거리가 1인 직방이거든. 기울기를 내가 뭐 해야 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보세요. 2,1을 지나니까 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거를 지나고 원점에서의 거리가 뭐라고 얘들아? 1이래. 원점에서 거리가 1이면 여기에서 이 직선이 어쨌든 뭐 얘를 지나는 직선이 다양하게 많이 있겠지. 이렇게 많이 있겠지. 이렇게 많이. 그치? 근데 여기에서의 거리가 뭐라는 얘기야? 1이니까 어떻게 1 되지? 뭐 이런 식도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와서 뭐 이 정도 가면은 또 약간 1 정도 될 수 있겠지. 이렇게 가면. 그치? 이렇게 되면 어쨌든 뭐 얘가 1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특정 지을 수가 없어. 특정 지을 수가 없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하냐? 기울기를 m이라고 놓는 거야. 뭐라고 놓는다고? 기울기를 m이라고 그냥. 그러면 이거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이고 얘를 지나는 직방이라는 거는 y는 m x-2 플러스 1이라고 놓고요. 원점에서 거리가 1이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미지수에 해당하는 m을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전개함은 mx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기 전에 너 넘어와 마이너스 y. 오케이? 그 다음에 너 전개 계속해주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0이다라는 이러한 직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0이라는 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1이라고 했으니까 자 1이라는 친구는 쭉 그어주시고요. 루트 x제곱 그 다음에 x개수제곱 y개수제곱의 합이니까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네는 다 무시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절대값 씌우고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쌤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얘들아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의 절대값이나 2m 빼기 1 절대값이나 똑같아? 똑같아요. 절대값이나 제곱이 있잖아. 그렇지? 절대값이나 제곱이 있으면 부호가 둘 중에 하나가 음수면 부호 바꿔도 상관없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과 2m 플러스 1도 서로 같은 거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얘보다는 얘가 좀 보기가 더 뭐하니까 편하잖아. 얘보다는 얘가 보기 좀 더 뭐하니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바꿔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 써주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바꿔 써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넘어가면 절대값 2m 빼기 1은 루트 m제곱 빼기 1이고 나는 뭘 구할 거야? m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다. 맞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쪽을 제곱해 주시면 되겠지. 제곱하면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라는 게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넘어가자. 3m제곱 마이너스 4m은 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m으로 묶어주시면 3m 빼기 4가 0이 돼서 m이 0이거나 또는 m은 3분의 4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m이 0이야. m이 0이면 얘가 0이란 얘기잖아. 얘가 0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y equal 1이라는 이 식이 하나 나올 것이고요. m이 3분의 4면 3분의 4 여기다가 넣어서 정리한 식이 또 하나 나올 수가 있겠다. 알겠지? 이것도 직방이죠. 맞죠? 선생님이 처음에 직방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직방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1차 함수 모양처럼 기울기가 있는 그런 형태가 있고, 알겠어? 또 하나는 기울기가 0이거나 또는 기울기가 무한대인 x 이퀄 얼마, y 이퀄 얼마 형태인 꼴도 다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오씨 이거 뭐지? 생각하시면 안 돼. 이렇게 두 가지의 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09번이고요. 자, 점 이것과 직선 이거 위에 두 점 BC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랬을 때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삼각형 나오면 두 가지 당연히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지. 정삼각형의 한 변을 갖다가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면 당연히 높이는 뭐가 되겠어? 2분의 루트 3 A 이렇게 될 것이고요. 정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다 라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그쵸? 이거는 뭐 모르면 안 돼. 정삼각형은 무조건 장이 잘 나오는 케이스 중에 하나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 쌤 일단 처음이니까 그려줄 건데 여러분 하여튼 이런 거 문제 풀 때 무조건 그리지 말고요. 최대한 생각을 해봐 머릿속으로. 어떤 상황이지? 내가 꼭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 모르면 그려 그래프를. 근데 상황 어떻게 되는지 알겠구나 하면은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요. 자꾸 생각을 해야 머리가 뭐하는 집중하고 발달되는 거야. 그래야 변형된 문제들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야. 딱 보고 모르겠네 무조건 그리고 답지 보고 이러면 안 돼요. 마3,3이니까 얘가 마3이고 얘를 3이라고 하면 여기 2점이야. 이게 A점이야. 그리고 얘는 뭐 이 정도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이 얘기잖아. 얘 여기 위에 뭐가 있다고 얘들아? 뭐가 있다고? 두 점이 있다고. BC가.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적당하게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정삼각형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지. 그럼 얘가 B고 네가 C고 네가 A고 뭐 이런 스토리 아니야. 그렇지? 이랬을 때 정삼각형이 뭘 구하라는 얘기야?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네. 맞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뭘까? 당연히 여기 있는 한 점에서 이 직방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은 바로 이 거리가 얘가 되겠지. 이 거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정보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구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2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퀄 0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하시고요. 제곱의 합이니까는 5분의 절대값 씌워주시면서 마3 집어넣으니까는 마이너스 6이 되네요. 3 집어넣으니까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10인데 10이라고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지. 그쵸? 이것도 은하야 이거 바로 약분할 수 있어? 뭔 소리냐면 5루트 2인 거 바로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루트 5를 여기다 이렇게 곱한 다음에 5 만들고 이렇게 약분하지 말고 10이라는 친구를 갖다가 얘가 루트 5면 5 곱하기 2로 보면 되겠지? 그러면 5라는 게 루트 5가 몇 개니까? 2개니까 바로 약분해주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이것도 몇 번만 연습해보면 이런 게 속도가 좀 점점 빨라지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빨리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선생님은 이제 니네가 100점 맞기를 나는 원하거든. 그럼 그렇게 수업을 할 거고 그러려면은 뒤에 있는 당연히 킬러 문제, 4문제, 뭐 한 6문제에서 4문제를 갖다가 내가 풀 수 있는 뭐를 확보해야 돼? 시간을 확보해, 시간을. 결국 시간 싸움이야, 내신은. 100점 맞기 위해서는 시간 싸움이야. 그럼 그 4문제에다가 한 20분은 확보를 해놔야 돼. 그럼 그 4문제를 제외한 뭐 한 20문제에서 17, 8문제를 풀 때 얼마 걸려야 돼? 20분 만에 그거 다 풀어내야 돼. 그러면 한 문제당 평균 기본적으로 웬만한 거 1분. 쉬운 거는 뭐 한 15초, 20초에 다 풀어내야 돼. 그리고 조금 힘들어도 1분 30초. 그렇게 풀어내야 나머지 4문제를 충분히 내가 고민해가지고 풀어서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러려면은 문제 하나하나 풀 때 답지식의 방식으로 풀다 보면 시간이 무조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최상위권 애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5루트 2예요. 즉 얘가 5 루트 2인데 2 루트 3a 예구하라는 문제잖아. 맞지? 그럼 여기 있는 것만 넘어가면 게임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렇게 구하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직방을 구하는 방법은 기본 세팅이 기울기하고 한 점을 알면 됩니다. 그쵸? 그런데 기울기하고 한 점을 내가 알면 되는데 기울기를 모르고 한 점을 내가 구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 알겠지? 그럴 때는 기울기를 모르니까 y는 m으로 해서 이 점을 알면 이 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이렇게 식을 세우고 나면 미지수가 몇 개야? 미지수가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 미지수 하나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어떤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에 대한 정보를 주면 미지수 이거 m 하나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지? 자, 마찬가지예요. 기울기를 나에게 알려주고 한 점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내가 기울기를 만약에 알면 기울기가 2라면 이렇게 내가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미지수 하나 내가 모르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는 얘는 2x-y 플러스 b 이퀄 0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 2다라는 어떤 정보를 주면 나는 당연히 이 b값을 내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직방에서 가장 기본은 기울기하고 한 점을 구하는데 내가 체크를 하는 거야. 그런데 기울기나 한 점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거든. 근데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보통은 한 점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를 준다라든지 또는 그걸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줘서 자연스럽게 내가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을 펼친다든지 이렇게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야. 자,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 5가 있네요. 꼭지점으로 하고 평행한 두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번 직선 선생님이 2번 직선 한번 해보면 얘가 1번 직선일 것이고요. 얘가 2번 직선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자, 이거와 수직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수직인 선분 PQ라고 했네요. 그러면 PQ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여기는 2에 역수의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구나 라는 사실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가 20일 때 직선 PQ의 직방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는 내가 알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나 이거를 완벽하게 구하려면은 점 하나가 필요한데 점 하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놓을 거냐? y는 기울기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k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나 그랬니? 20이라 그랬지.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삼각형 같은 경우는 얘를 밑변으로 하고요. 얘를 높이로 보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밑변 같은 경우는 두 직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두 직선 사이에 뭘로 구하면 되겠어? 거리로 구하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쵸? 그러면 하나는 2x 마이너스 y 더하기 6은 0이고요. 하나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 여기에서 또는 뭐 여기에서 점 하나 정보 내가 얻으면 되겠지.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에서의 거리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럼 x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y는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0, 마이너스 4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라는 거는 루트 5분의 절대값하고 x 0 집어넣고요. y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4 더하기 6이니까 10이 되고 이거 약분 바로 해버리면은 2루트 5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쵸? 그래서 여기는 밑변 PQ 길이가 2루트 5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내가 필요한 여기를 H라고 한번 해보면 OH의 길이라는 거는 넓이를 이용해서 넓이 20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2루트
O 곱하기 OH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 이 약분 됐습니다. O 이렇게 약분하면은 4, 5니까 4루트 5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OH는 4루트 5가 된다. 즉 0,0에서 여기 직방까지의 거리가 4루트 5가 된다 이 말이라고 보면 되겠지. 4루트 뭐가 된다고? 5가 된다고. 그러면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4루트 5가 되는 K값을 네가 뭐하면? 구하면 이 문제는 클리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자, 마무리해 볼게요. 양쪽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넘겨볼게. 2를 곱하면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플러스 x, 2 곱하니까 2y,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k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루트 5라는 거니까 4루트 5는 1에다가 2 제곱하면 루트 5가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루트 5 이렇게 약분하고 뭘로 가면 되겠어? 20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겠네요. 알겠지? 그리고 절대값을 해준 다음에 0,0이니까 얘가 없어질 것이고 마이너스 2k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2k라는 거는 플러스 2k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2k가 20이니까 k라는 친구는 10이나 마이너스 10이 될 텐데 상황 보시면 되겠죠. 얘가 바로 k잖아. y절편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마시면 안 되고 k는 뭐가 된다? 10이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10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게 내가 찾는 직방이다 라고 보면 돼.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FK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무언가 설정하는 거를 약간 부담스러워 합니다. 고1 때는. 왜? 어려운 게 아니라 잘 안 봐서 그래. 알겠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일단은 구하는 거야. 알겠어? 그 구하는 거를 갖다가 FK라고 나는 그냥 놓겠다 이 뜻이야. 알겠지? 그럼 구해보면 FK는 거리니까 쫙 그어주시고요. 여기 1이고 얘도 1이다. 그래 안 그래? 그치? 아니네요. 이거 지금 섞여있네. 섞여있으니까 쌤이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X, Y, 그 다음에 상수는 0으로 한번 해보면 여기는 X 있으니까 1이죠. 그냥 여기는 KX니까 더하기 K가 돼야 되겠다. 그쵸? 그 다음 여기 Y니까는 1이죠. 여기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거 제곱 루트 한 다음에 자,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을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K 플러스 1의 제곱과 K 빼기 1 제곱 많이 해봐서 알죠? 앞에 거, 뒤에 거 K 제곱은 몇 개가 되겠어? 2개가 되겠다. 그쵸? 2K 제곱. 여기서 플러스 2K가 나오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K로 뭐가 되는 거? 없애버리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뭐가 되겠어?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자, 그리고 절대값 씌우고 0,0이니까 얘네가 없어진다 이렇게 다. 누구만 남아? 4만 남는다라고 보면 되겠지. 절대값이라는 거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쵸? 양수일 때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FK라는 게 얘야 얘. 내가 구해서 FK. 근데 FK에 뭘 구하라고? 최대값을 구해봐라 그런 얘기네. 당연히 K값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K값에 따라서 얘들아 뭐가 될 수가 있어? 전체값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 K가 뭐 0이냐 1이냐 마일이냐 마이냐 이런 것도 달라지겠지. 그래서 FK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고 자 K라는 건 얘들아 어디에 있어? 분모에 있지. 그러면 숫자가 커지려면 분모는 뭐가 돼야 되죠? 분모는 작아져야 됩니까? 커져야 됩니까? 작아져야 되겠지. 분모가 작을수록 똑같은 4라는 게 있으면 1분의 4, 2분의 4, 3분의 4 당연히 분모가 커질수록 작아지니까 맞죠? 결론적으로 루트 안에 있는 2k제곱 플러스 2라는 식으로 얘가 뭐 해야 돼? 최대한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작으려면 생각을 해봐. k는 제곱이잖아. 그렇지? 제곱인데 제일 작으려면 당연히 얘가 뭐가 되면 됩니까? 0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만 남겠어? 2만 남겠지. 0 되니까. 그쵸?
그러면 루트 2분의 4니까 약분하시면 답은 2 루트 2가 뭐야?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1차 식이 만약에 살아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K에 관한 여러분 앞으로 뭔가 2차 식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잖아. 그치? 2차 식이 펼쳐져 있으면 우리는 걔를 뭘로 보면 돼? 2차 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알겠지? 2차 함수라고 보고 당연히 얘가 제일 작을 때니까 이 2차 함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지. 알아듣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1번, 2번 문제는 조금 중요한 문제에 속해요. 뭐 사실 마플 교과서에 있는 문제 어느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기는 해. 다 좋은 문제긴 해 사실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번 더 말해주는 거는 우리 학교 시험에 우리 스타일에 조금 더 맞는 문제다 그런 뜻이야. 뒤출로 많이 나왔었다 그 뜻이야.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이라고 했어. 일단은 교점이라고 했으니까는 여기 있는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구해야 되겠죠. 이러면 어쩔 수 없지, 그쵸? 연립방정식 해야 되고 빨리빨리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1이 나옵니다. 자,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뭐인 거? 최대인 직방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겠네. 기울기하고 한 점인데요. 이거의 교점이 마이너스 2,1인데 이거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얘는 무조건 지나가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나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라는 말만 있어. 기울기에 대한 정보는 없어. 그치? 그럼 나는 기울기를 뭐 해야 되겠구나? 기울기를 확인해야 되겠구나.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를 내가 어떻게 구할 건지라는 생각과 기울기를 집어넣어서 식으로 세우고 나면 공식을 사용해서 m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점에서 이 직방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라고 만약에 나오면 우리는 뭘 사용할 수 있어? 거리 공식을 사용할 수 있지. 거리 공식을 사용한다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미지수 하나를 끼고 내가 식을 세워도 그 미지수 값을 어차피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알아듣겠니?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일 때는 그냥 미지수 m을 끼고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직방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냥 직방을 만든 다음에 거리 공식을 활용해서 m 값을 뭐하면 돼? 구하면 돼. 우리가 조금 전에 풀어봤잖아. 그치? 근데 얘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최대라는 말만 나와 있지 거리가 얼마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 그럼 거리 공식을 내가 쓸 수 없다는 뜻이야. 이거는. 그러면은 상황을 네가 판단해서 기울기를 체크해 봐야 돼. 이런 의미라고 보면 돼. 지금 선생님 말이 100%다 머리에 흡수되지는 않을 건데 이제 문제 좀 풀고 이제 하다 보면 흡수가 될 건데 내가 식을 세워야 될지 기울기를 파악해야 될지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좀 좋겠는데 자 보세요. 이런 얘기야.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공식을 사용해야 되나? 내가 문제를 좀 특히 도형 쪽은 뭔가 상황을 계속 판단해야 되나? 라는 거에 대한 구분이 아직 명확하게 안 가니까 그래. 그게 명확하게 가야 미지수 끼고 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상황 판단해서 m을 내가 직접 구할 건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자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2,1이에요. 마이너스 2,1이면 이렇게 하고 봅시다. 2점이야. 자, 2점을 지나면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라는 말이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또 한번 해볼게요. 이 직선이야. 그러면 얘를 지나는 이 직선 같은 경우는 엄청 많겠지. 왜? 여기 있는 친구가 다 뭡니까? 얘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지금 약간 틀어지긴 했는데 이해되지? 그러면 이 수많은 직선 중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라는 거는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느껴볼게. 이거 한 번만 잘 느껴보면 돼. 만약에 직선이 예를 들어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선생님이 되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알겠지?
그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냐면은 요만큼이야. 거리는 항상 어떤 개념으로? 직각으로 가야 되니까. 알아듣겠지? 만약에 또 다른 직선 하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원점에서의 거리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 이걸 내가 그리면서 어떻게 그려질 때 원점에서 거리가 최대가 되지? 라고 판단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럼 어떨 때 그런 상황이 펼쳐지냐면 이 점과 원점을 이렇게 그리세요. 이으세요. 알겠어? 이 선분으로부터 이 선분과 수직으로 만나는 L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원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가 최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잠깐 설명 추가할게. 잘 들어봐. 빨간색이라면 원점에서 때 거리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부분은 실제로 이 직삼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빗변인데 얘는 그냥 높이에 해당하는 거야. 맞지? 만약에 파란색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게 바로 되겠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의 삼각형 생각해보면 내가 방금 선생님이 그린 이 검은색은 빗변에 해당하는데 얘는 높이에 해당하겠지. 그래 안 그래? 직삼에서 당연히 빗변이 가장 뭐합니까? 크겠죠. 맞지? 그래서 어떤 직선하고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원점에서의 거리가 최대가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원점과 그 점을 이은 이 선분과 수직으로 만날 때 거리가 뭐가 된다는 거야? 최대가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뭐가 나왔어? 수직이 나왔지. 수직이 나왔다라는 거는 나는 이 L의 기울기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왜? 얘가 지금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쵸? X가 2 증가할 때 Y가 1 증가했으니까 2분의 1이지. 그러면 이 검은색은 바로 뭐가 돼? 역수에 보관되니까 마이너스 2가 내가 찾는 기울기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냐?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이 기울기하고 얘를 이용해서 직방을 여러분이 뭐 하시는데 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위로 생긴 방정식이 있대요. 이거는 두 직선을 나타내는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인 거 했던 얘기는 똑같은데 이게 이제 변형 문제라는 거는 아까는 이제 두 직선을 그냥 예쁘게 준 것 뿐이야. 그치? 근데 얘는 이렇게 준 거야. 그럼 이거 당연히 여러분들 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인수분해만 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해보시면 얘는 2x 플러스 y 더하기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1번 직선, 얘가 2번 직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인수분해하면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는 뭐 1학기 때로 다 배웠던 거잖아. 그치?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직선의 교점이니까 여기는 1번과 여기는 2번의 교점을 구하시고 교점 구해보시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우리가 위에서 풀었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뭐 하면 돼? 풀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아셨어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에요. 세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쁘게 이렇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삼각형의 넓이는 세 점의 좌표를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알 수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제일 편하게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그런 방식을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답을 구해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뭐 서술형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방식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우리가 배웠던 방식대로 빨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방식의 생각만 한번 해보면은 A, B의 길이 구하라.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할 때 나는 결국은 이거지. 이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럼 얘가 밑변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0,0에서 이 직방을 구하고 이 직방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높이가 되겠지.
그러면 밑변과 높이를 내가 아니까 삼각형 넓이를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지? 근데 이제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 사실 그렇게 구하는 건 이제 나중에 서술형 유무에 따라서 연습 좀 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좌표를 이렇게 만약에 알면, 쌤이 얘기했어요. 세 좌표로 알면 세 좌표 중에 하나가 0,0이 되게끔 평행이동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고, 얘는 이미 0,0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겠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넓이 S는 뭐냐? 2분의 1 하시고요. 여기는 절대값이지만 숫자가 다 나와 있으면 나는 큰 거 작은 걸 알기 때문에 아래 것끼리 곱하고 바깥에 것끼리 곱하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어요. 아래 것끼리 곱하면 6이고 바깥에 것끼리 곱하면 30이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 24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하시면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12가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만 더 뺏어 먹는 거야. 1번 직선이 있어요. 2번 직선이 있어요. 3번 직선이 있어요. 세 직선으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뭐 1번, 2번, 3번이라고 한번 하면 둘러싸인 삼각형의 뭘 구하라는 얘기야?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쵸? 삼각형 넓이는 우리는 무조건 뭘로 접근하자고 얘들아? 뭘로 접근하자고? 좌표로 접근하자 그 얘기지. 그러면 이 좌표, 이 좌표, 이 좌표, 이 좌표. 각각의 좌표는 1번, 2번의 교점, 2번, 3번의 교점, 3번, 1번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교점 구하는 거는 방법 없으니까. 그래서 1번, 2번의 교점, 2번, 3번의 교점, 3번, 1번의 교점을 빨리빨리 열심히 구하셔야 돼. 알겠지? 구해보시면은 2,2, 1,0, 0,3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고 나면은 셋 중에 하나를 0,0으로 만들 거야. 선생님은 얘를 0,0으로 만들게. 알겠지? 그러면 x에서 뭐만 빼주면 됩니까? 1만 빼주면 되니까 얘는 1,2가 되고요. 얘는 1만 빼주면 되니까 -1,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나는 이 두 점을 이용해서 넓이 S는 2분의 1 하시고요. 아래 거 곱하니까는 마이너스이고 바깥에 거 곱하면 3이 되겠다. 그쵸? 그럼 당연히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니까 5가 돼서 2분의 5가 정답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자, 5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직선 1번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1번 직선. 2번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2번 직선. 알겠지? 그러면 이 1번 직선하고 2번 직선을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인데 이 자취 방정식은 여러분을 약간 이제 괴롭힐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건 이제 난이도가 조금 업인 문제예요. 근데 이 자취 문제는 한 문제 나오거든. 두 문제까지는 안 나오거든, 시험에. 근데 원에 가도 또 자취가 나와. 일반적으로 원방에서 자취 문제가 나옵니다. 조금 쉽게 내려면 직방에서 내기도 해. 알겠지? 어쨌든 자취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그 개념부터 한번 들어볼게. 자취라는 말이 얘들아 주는 어미가 뜻이 뭐야? 어감 뜻이 뭐야? 뭔가 지나온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 그치? 이 문제에서 1번 직선과 2번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한 개가 아니야. 수없이 많아. 무슨 말이냐면 이 각을 2등분하는 선을 그으면 이 파란색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A하고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왜 같은 거리에 있냐?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을 P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생긴 모양이 그렇긴 한데 여기는 1번 삼각형과 여기는 2번 삼각형은 합동이 돼. 왜 합동이냐? 직각이니까 여러분 중2 때 배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O라고 해보면 OP라는 게 빗변으로 같으니까 H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거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 얘가 S가 돼서 RH, S 합동이라고 보면 돼. 알겠어? 자, 그래서 결국에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이 P를 만족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를 갖다 대면 L1이라고 하면 자취의 방정식은 바로 뭐냐? L1이 누구냐라는 걸 나에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쪽에서도 이 각의 이등분을 이렇게 그으시면
여기 위에 있는 이 L2도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아듣겠어? 그러면 나는 L1과 L2가 지금부터 무엇인지를 뭐 하면 되는 거야?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 P의 좌표를 A, B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얘가 이제 1번 직선이고 얘가 2번 직선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자, 이렇게 1번 직선, 이게 2번 직선. 그럼 어떤 P라는 점에서 1번까지의 이 거리와 2번까지의 거리가 뭐했어?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P라는 점에서 여기 1번 직선까지의 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구해보시면 자, 2제곱이고 1제곱이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 씌워주시고 x자리에다가 a 집어넣으면 2a-b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그 다음에 P하고 2번 직선의 거리를 구해보시면 마찬가지 제곱의 합이면 루트 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절대값 씌워주시고 a 집어넣으면 a 더하기 2b 빼기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두 개가 같다 이런 얘기지. 그쵸? 그러면 루트는 어차피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절대값과 여기 있는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절대값이 같은 거는 우리가 뭐 다 처리할 줄 알죠. 그냥 2a-b-1이 그냥 a 더하기 2b 빼기 1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부호 바꿔서 나오는 -a-2b 더하기 1로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넘어오자. 넘어오면 a 넘어오니까 -3b는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는 넘어오니까 3a 넘어오니까 플러스 b -2는 0이라는 이 두 식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자, 우리가 좌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이거 하나 들어보세요. 자, 이 식 한번 세워볼까? 이 식 어떻게 되지, 얘들아? y는 뭐가 되지? -x 더하기 1이지. 그쵸? 이 식은 뭐가 됩니까? b는 뭐가 되지? -a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우리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x, y 좌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야. 알겠니?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A, B 좌표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 한국에서 만약에 이거를 처음 선생님이 발견했다면 X축을 0좌표, Y축을 3좌표 해서 0, 3좌표 이렇게 말하겠지.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쌤이 하는 말이?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상수하고 변수 알아요? 상수는 뭡니까? 고정된 하나의 값을 말하는 거야. 상수는,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값을 말하는 거지. 알겠어? 함수에서 x, y는 뭡니까? 변수예요. 근데 무조건 x, y만 변수인 건 아니야.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냐면 a, b, c 이런 거는 상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x, y의 개수로 사용되는 a, b는 당연히 상수겠지. 그치?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사용된다면 여기 있는 a, b는 바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변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a, b가 만약에 변수 역할을 해준다면 나는 이거를 의심 없이 이렇게 XY로 A 대신에 X로 B 대신에 Y로 바꿔도 문제가 돼야 하는데 안 돼. 왜? 우리가 답을 낼 때는 항상 약속된 게 XY 좌표계를 이용해서 쓰자라고 뭐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 A값 B값이라는 거는 쌤이 얘기했어요. 상수입니까 병수입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를 만족하는 P값이 하나밖에 없니? 여러 개 있니? 여러 개 있지. 그럼 여기 있는 A하고 B는 바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변수 역할을 해주는 거야. 알아들어? P가 만약 이거를 만족하는 점 P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당연히 얘는 그냥 뭐 하는 거야? A, B는 함수가 아닌 거야. 그냥 값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P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니까? 그치? 그 여러 개를 가지고 내가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식이 나온 거야. 선생님이 사설이 길어졌는데 팩트는 뭐냐면 얘를 여러분이 의심 없이 x-3y 0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얘를 의심 없이 3x 더하기 y 마이너스는 0이라고 이렇게 쓰셔도 우리가 답을 나중에 쓸 때는 a, b 대신에 x, y를 바꿔서 그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보겠습니다. 120번. 120번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점 얘가 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6,8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고요. OH에서 OH가 여기죠. OH 위에 점 B에서 OA에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을 I라고 했을 때 BI와 얘가 같다 이런 말이네. 그쵸? 이때 AB 방정식, 이 방정식은 바로 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B값은 얘들아 상수일까 변수일까? 여기 있는 B값은 상수일까 변수일까? 상수야 변수야? 뭐야?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B값은 고정된 하나의 값이니 움직이는 값이니? 상수야? 상수 맞죠? 왜 상수야? 이유는? y축 위에 있으니까 상수야? 그러면 왜 상수야? a 값이 뭐 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a가 만약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OA 어떤 이 L이라는 직선 위에 한 점을 만약에 A라고 하자라고 해봐. 그럼 A가 만약에 여기면 여기서 긋는 이게 바로 H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B는 이렇게 될 거니까 B가 여기다 이렇게 달라지겠지. 이럴 때는 여기 있는 B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니 얘들아? 변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A를 6,8로 뭐 했어? 딱 고정해 버렸어. 그러면 이 고정된 것에서 여기다가 내린 H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0,8로 고정이겠지 얘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얼마인지는 몰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여기 L 같은 경우도 굳이 우리는 Y는 뭐로 볼 수 있어? 6분의 마팔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x라고 볼 수 있겠지. 즉 여기 있는 L도 이 마이너스 6,8 덕분에 얘도 고정된 식이야 그냥. 맞지? 그러니까 고정된 값에서 내렸어. 얘도 고정돼 있어. 그러면 여기 B값에서 얘하고 얘가 같아지는 이 B값이 여러 개 있어?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 이거 쌤이 이렇게 굉장히 천천히 설명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알아야 이제 문제가 조금 더 편하게 완벽하게 해석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B좌표를 여러분 뭐라고 놓을래? B좌표를 0, 뭐로 놓을래? B로 또는 K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지. 맞아? 그러면 나는 이 K값만 구하면 AB 지나는 직방 구하는 거는 문제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그러면 나는 K값을 구하는 게 내 목적이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K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당연히 여기서 HB의 길이와 BI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HB의 길이라는 거는 이 길이는 뭐 당연히 8에서 K를 뺀 게 바로 HB의 길이가 될 것이고 얘는 무조건 양수겠죠. 무조건 양수라는 거는 절대값이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B에서 I까지의 길이라는 거는 0,K에서 여기까지의 뭐가 되겠어? 거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맞죠? 그러면 얘는 곱해주고 넘겨주면은 4x 플러스 3y는 0이라는
0,K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3, 4니까 5분의 0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은 3K 이렇게 되겠다.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에 절대값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거든. 내가 잘 모르면 절대값을 써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내가 K를 여기다가 잡았잖아. 여기다가. 그치? 그럼 K 값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럼 K 값이 양수면 절대값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계산을 쓸데없는 계산을 안 한다고. 무조건 절대값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하고 풀만 다 해보고 나서 맞는 것만 찾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알겠지? 그러면 여기 이 값이 바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8-K 값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K라는 친구가 5, 8에 40-5K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럼 8K가 40이니까 K라는 친구는 5가 된다라는 거를 내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K라는 거는 0,5가 되고 얘하고 얘 알았으니까 뭐 직방 구하는 거야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셨나요?